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500선을 다시금 탈환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6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조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는 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압도적이었었는데 현재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밑으로 떨어진 만큼 이 FOMC 이후로 해서 시장이 반등을 줄 건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한 2주 만에 이렇게 코스피가 2,500선을 넘겨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코스닥이 조금 힘을 못 내주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는 PCE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CPI가 3.4%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나왔다 한다면 지금의 PCE 지표는 2.9%로 나름 준수한 지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주가 랠리를 이어나갔던 배경 때문일까요?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기술주 바탕으로 약세 흐름, 그래서 나스닥 혼조세를 마감했고 S&P 500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했는데 어쨌든 이 하락은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눌림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대 증시 역시 굉장히 좋은 추세를 타고 쭉쭉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70%, 60%, 50%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50% 밑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목요일에 나올 어떤 FOMC 결과를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말씀드리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상으로는 1.1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중요한 선이 2,500선을 돌파했다는 점 조금 상징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팔자 이어지면서 약보합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9주 연속 랠리를 이어나오다가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실망감으로 매물이 나오고 CPI가 3.4%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량이 나오고 그러나 중요한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C가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랠리의 어떤 부담감 때문일까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고 보시면은 추세대 지지라인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선은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종가상으로 볼 때 보셔야 되는 건 이 2,500 돌파한 것을 유지하고 마감을 하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2,500선 돌파하고 저항선에 맞으면서 이평선 저항선에 맞으면서 그냥 윗꼬리 달고 마감했다면 오늘은 윗꼬리 달고 마감하면 안 됩니다. 이 캔들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이 캔들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화요일, 수요일 FOMC 관망 심리 속에서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
코스피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0.4% 하락하고 있고 8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83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캔들상으로 차트적으로 나쁘다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증시 향방이 달라지겠지만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증시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장세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넘겨줬지만 당장에 기뻐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오늘 윗꼬리를 달지 않고 잘 유지해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지수 흐름들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정영석 전문가님과 자세한 시황들 함께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HLB 관련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줬었는데요. 지난주에 간암 치료제 관련된 FDA 승인이 사실상 허가됐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금요일에도 19%가량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1%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HLB 이후에 HLB 관련주들은 어떤 것인지 좀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HLB는 우리 방송의 단골 손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차트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FDA 리보세란이 간암 치료제 허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월 달에 파이널 리뷰 하나 있고요. 5월 달에 FDA 승인 결과 여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매매 기법으로 조금 적용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양군 회장이 HLB 테라퓨틱스 10만 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되어서 차트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HLB 차트 특성은 1파 이후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쭉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가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1파가 나온 다음에 롤러코스터처럼 쭉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1파 이후에 쭉 빠집니다. 다만 이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시세 초입 부근을 지지했다면 이 2021년에는 시세 초입 부근을 지지하지 못하고 쭉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쭉 올랐다가 빠집니다. 쭉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HLB 차트는 1파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1파 이후에 2파, 3파 가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꺾이는 흐름을 보였죠. 그러나 2024년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시면 1파 이후에 쭉 빠져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동안 그래 왔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눌린 구간 형성한 다음에 2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강하다. 그리고 회장이 직접 장내 매수하니까 또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오는 거고 이번에는 진짜 FDA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2,600원 찍고 68,800원 밀리고 있는데 캔들상으로 보면은 지금 적산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고가권이라 생각해서 신규 진입하기 어려운 자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65,000원 라인 한번 잡으시고요. 6만 원 라인 한번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나 조금 내가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를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타 적용이 용이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 역시나 단타로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매매 비법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비법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날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단타 비법 자료집이고요. 어떻게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지부터 그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들까지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작년 9월에 WTI 이 지수가 배럴당 93달러를 넘기면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유가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또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분석의 전문가님이시잖아요. 혹시 그 유가도 차트 분석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완전 가능합니다. 유가 테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관련 테마에 수급이 몰릴 만한 명분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사망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중동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 테마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이 홍해 영국 유조선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이 내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연 대장주라고 하면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오전장 기준으로 1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등락이 강한 종목이 대장주이고요. 지금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중요한 장기 이평선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이 본격화되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 가니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2파가 나왔습니다. 정고점은 17,970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강한 종목이라 하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흥구석에 보면은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앞에 매집봉도 하나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차트는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모멘텀 2개가 붙었지 않습니까? 영국 유조선을 공격하고 미군이 3명 사망했다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눌림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좀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중장기 스윙 되고요. 단기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11선 이평 구간에서 돌파하고 있는 움직임이니까 돌파 매매 기법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1파 이후에 눌림 기법 적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추세 기법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가지 기법을 적용해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추세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이평선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단타 전략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연 유가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는 흥구석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 종목만 보더라도 중장기 스윙부터 단기 단타 매매까지 여러 개의 어떤 비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함께 차트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알아볼 텐데 흑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국 관련된 주로 좀 엮였었고 초전도체는 그 자체로 테마성을 강하게 띠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 두 테마가 좀 엮였습니다. 흑연에서 초전도성을 띈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두 테마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흑연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흑연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흑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 차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흑연 관련주가 아닙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1파가 나왔습니다. 1파가 왜 나왔죠? 1파가 왜 나왔는지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이것이 상용화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1파가 나왔고, 눌림 구간이 형성된 이유는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이겨내고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죠.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졌는데, 제가 아까 국제유가 테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평선 지지하면 강한 테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장기 이평선 지지되는 거 강한 선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파워로직스 한번 볼까요?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와는 다르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고 초전도체 테마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흐름을 기억해야 되냐? 적어도 3파까지는 나오구나. 3파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S급 재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흑연 테마, 초전도체와 연관이 있는 흑연 테마는 3파까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파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전도체라는 게 이미 이슈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정부 정책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나온 재료는 2파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 테마 본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테마는 새로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판단되어서 관련주로 하나하나 다 찝어드릴게요. 보시면 과거에 중국 관련주로 해서 그래핀이죠. 그래핀 관련 개별 이슈로 인해서 1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다가 2파가 나왔는데,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캔들의 신호가 보이네요. 윗골이 달린 장대음봉은 또 거래대금이 실렸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는데 21선 이탈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살짝 돌파했다. 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돌파하면 제가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쭉 빠진다. 실망 매물로 인해서 하락 파동이 가속화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테마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이탈하는데 이때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쭉 행보하다가 새로운 테마가 나왔죠. 새로운 테마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완전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캔들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 캔들은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캔들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오후장에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흑연 테마가 2파까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초전도체는 제가 3파, 지금 흑연 테마는 2파라고 말씀드렸죠. 그 파동과 재료 숙지하시고 조금 공략하시면 되고, 제가 관련주 좀 몇 가지 더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태경 BK입니다. 자, 태경 BK 보시면 태경 BK 역시도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와는 다르게 등락폭이 좀 적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강하게 테마군이 형성됐을 때 짝짓기 매매 형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을 스윙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거면 크리스탈 신소재와 같은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고, 이 종목 차트 분석해드리면 과거에 요소수 관련주로도 묶였었던 종목입니다. 시가갭 띄우고 빠지고, 시가갭 띄우고 빠지고, 시가갭 띄우고 빠지고, 시가갭 띄우고 빠지고,
여러분들 차트를 조금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까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파 이후에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바닥 구간이 길게 형성되었죠. 지금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에 띄우는 어떤 장대 음봉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떨 때 들어가냐? 나중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강하게 올라갈 때, 상한가 치고 강하게 올라갈 때 짝짓기 매매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대창입니다. 대창이 7% 가까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부대장주로 들어갈 거면 대창과 같은 종목이 좀 좋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때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상승 1파 정도 나오면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봉도 보이고 횡보하는 구간도 보였으니 우리가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합니다. 장기 이평선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캔들을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매집봉으로 볼 만한 캔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라인이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전도체 흑연 테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초전도체 이슈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초전도체 테마와 같이 흑연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이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2파까지는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고 관련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태경 BK, 대창이 있는데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은 그나마 크리스탈 신소재다. 만약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강하게 상한가를 마감한다면 대창과 태경 BK와 같은 종목을 짝짓기 매매 형식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관련해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조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재료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향후 흑연과 연관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타에 대한 자세한 비법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비법 자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석 전문가님께서 단타 전문가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타 종목으로 저희가 성공했던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공략했던 뉴프렉스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0%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틀 만에 53%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비법을 좀 적용을 시켰는지를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재료만 알고 패턴만 안다면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지금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 대형주를 매매하시면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뉴프렉스와 같은 급등주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전 프로입니다. 사전 주문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만큼 재료적으로 모멘텀적으로 아주 강한 S급 테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이 패턴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2파로 가는데 사실 이것을 하나의 1파로 볼지 아니면 1파 이후에 2파로 볼지 N자형 패턴으로 볼지는 뭐 주관적으로 갈리지만 제가 이때 추천드렸던 이유는 재료적으로 너무나 훌륭한데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5일선 지지하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장세에서는 무조건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공략했던 뉴프렉스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로봇 관련주고 삼성과 LG가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에브리봇 같은 기업은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과 라이다 센서를 공동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구체적인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급등주입니다. 이런 구간 너무 겁이 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쭉 빠지면 오히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물대도 지금 소화를 하면서 전 고점인 27,200원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 돌파하고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해주신 정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2,500선을 다시금 좀 만들어줬는데 이후 향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2,500원 오긴 했는데 네. 오늘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코스닥 흐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좀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코스닥에서 살펴보면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주, 이제 코스피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나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에코프로 머티는 7%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지만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 전체 테마주 흐름으로서는 뭐 나쁘진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근데 조금 저는 그래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을 현재로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상 코스닥 쪽의 흐름은 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해서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파월 금리 인하 힌트 줄까 1월 FOMC 주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시점일 텐데요. 3월 금리 인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와줄지 김선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 항상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 금리의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FOMC 회의요? 이번 주 30일, 31일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게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 우선은 시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뭐 연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여름쯤이나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은 확률적으로 현재는
한 6월쯤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국내 증시 안 좋았듯이 좀 기대 심리 자체가요. 좀 빨리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게 좀 앞서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3월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마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어제 두 가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좀 빨리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아니면 좀 늦게 한다는 뉘앙스를 풍길 텐데요. 빨리 한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죠. 근데 늦게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급반등하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살짝 내려앉으면서 만약에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뒤로 밀린다 싶으면 다시 2,450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하시고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만 조정을 이용한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삼성전자 오늘 1.5%대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대형주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보건대 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이슈에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급등 나오고 IT주들도 괜찮은 모습,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조정을 노려보시는 전략은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일단은 빼고 보자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홀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해 준다면 시장 굉장히 빠르게 올라칠 겁니다. 그러면서 2,500선이 아니라요. 빠르게 2,675가 1월 2일 고점이잖아요. 우선 2,600포인트까지 안착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홀딩을 하시면서 일단은 조정을 노려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정 시에 담는다면 대형주 위주로의 매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시장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4위의 정말 대형 바이오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5%대 상승을 보여서 좀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련된 이슈들은 김선 전문가님의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는 그 IT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쪽 제약 바이오 업체 쪽으로도 중국 쪽이랑 거래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제 법안 발의가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 중국 쪽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얼마나 많은 뭐 매출이 확대가 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 싶지만서도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국내에 이게 오늘 관련주도 오르는 것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급등을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뭐 대표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시젠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요. 우선 뭐 단기적인 이슈 흐름이긴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M&A 이슈도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대응하셔야 되고 사실 작년 10월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 주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딴바는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차트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2022년부터 해서요. 이 박스 자리와 고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리 자체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나름의 굉장히 두껍습니다. 1년가량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다시 일봉으로 가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7월 말 8월 고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라인 잡아드리자면은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80만 원 넘어가는 자리, 80만 원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 자리가 우선은 돌파 시점으로 올라가 치는 자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2023년도에 고점 영역을 다 돌파하는 자리가
완성이 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2022년도 고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고점 자리는 얼마냐면 또 90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실적에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역시나 다시 한번 레벨업합니다. 거기에 미국과의 시너지를 같이 받는다면 주가는 쉽게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자체가 같이 맞물려 준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가운데 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 자체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라 판단을 하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이 종목이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추세의 흐름으로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80만, 저 추천을 드렸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익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선 잘 보셔야 될 게 90만 원까지는 지켜보자. 사실 삼바가 국내 상장돼 있어서 그렇지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55조가 아니라 시총이 몇백조가 나와도 정상인 종목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판단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염두해 두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급 사항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 최근 들어 수급은 보시면은 기관은 계속 매도 상황이었어요. 외인은 매수 상황이었는데 조만간에 이 기관들의 흐름도 빠르게 매수로 돌아오면서 주식을 조금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씩은 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추가 흐름에 대한 부분 기대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이오 업종들을 꼭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우상향 곡선 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가 HLB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홀딩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디까지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올라갑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장중에 몇 퍼센트 올랐었나요?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네요. 지금은 한 7% 부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HLB는 말씀드렸던 이슈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지만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맙 관련해서 미국 FDA 쪽 관련 이슈가 터져주면서요.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꽉 찬 상태에서 19%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019년도 때 고점 자리가 8만 5천 원대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극히 일부만 있는 거고요.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6만 원 자리를 돌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자리인데 21년도 자리죠. 강하게 돌파해서 사실 그 전에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은 22년도 고점 자리 영역이었죠. 여기 자리였는데 잘 보시면은 한번 도달했다가요. N자형 파동 그리면서요. 좀 힘겨루기를 한 달가량 하다가 여기서 바로 올려쳐버립니다. 바로 옆에 여기요. 여기 자리입니다. 그렇죠?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6만 원 돌파시켜버리니까 일봉으로 돌아가 보자면 매물벽 자체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7년도부터 해서 차트 상황을 봤을 때 매물벽 자체가 두꺼웠었던 자리들이 다 돌파되면서 가장 얇아지는 자리가 6만 원 위에서부터인데요. 6만 원부터 굉장히 얇아지고요. 한 6만 원, 7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급하게 사실 대응할 건 없지만 혹여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그 꼭지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전 고점에 대한 부분. 그 자리에 도달하는 순간 제대로 치지 못할 경우에 팔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대 살펴보자면 그 구간대 영역을 한 번 돌파했었고 2번이었고 3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거든요. 그래서 분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조금은 조심하셔야 할 자리는 추세적으로 보면요. 어제 거의 종가 자리는 정말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하고 오늘 자리에서 봤을 때도 여기 자리는 포착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침 일찍까지 6만 8천 원짜리였지만 지금 자리 6만 7천 원까지 보이거든요. 6만 7천 원짜리를 만약에 오늘 이탈하는 부분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의 대다수 분들이 수익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 정도 수익이라면은 저도 충분히 리딩을 잘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황 보시다가 만족하신다면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7,000원짜리는 꼭 주의하셔야 될 자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홀딩 후 수익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물대를 3번 돌파한 이후에 윗골을 달아줬기 때문에 67,000원 부근을 잘 지켜보자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크래프톤 알아보겠습니다.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면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10월부터 해서 4개월가량 50%가량의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실적도 괜찮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크래프톤 주가 배틀그라운드죠. 잘 가고 있는데요.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을 보면은 재밌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게임주 전반으로 좀 인기 있는 종목들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인기 없는 거는 NC소프트가 좀 인기가 없어요. 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게임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됐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월드라는 게임인데요.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게임 자체가 그 펄어비스에서 만든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죠. 아직 공개되진 못했지만 영상으로만 확인된 게임인데 그와 비슷하게 뭐 여러분 잘 아시면 포켓몬이라는 몬스터 아시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비슷하게 잡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는 그런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게임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게임을 개발한 인원수는 50명이고요. 100억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NC를 말씀드렸을 때 뭘 말씀드렸냐면 NC가 직원 수가 5,000명이에요. 5,000명이고요. 연봉이 평균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숨만 쉬도 5천억씩 나가는데 뭐 물론 다른 게임들도 만들지만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임을 좀 실패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TL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아이온2를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좀 NC가 이런 류의 게임을 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드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을 살려놓은 게임이고요. 회사가 진짜 마지막으로 50억을 들여서 만든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게임이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는 일념하에 만들었던 게 배틀그라운드였죠. 근데 결국 그게 성공을 시키면서 갔거든요. 5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주가가 다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시장이었어요. 인도 시장 자체가 사실 중국과 조금 마찰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조금 제재를 가했었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가 관여되어 있다면은 안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좀 풀어지면서 매출을 좀 기여하면서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요. 주가가 조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매출도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도 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시장 자체가 조금 게임 규제에 대해서 시끄러웠지만은 그 부분을 조금은 풀어주는 모습들이 요즘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전반으로 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다.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서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꽤나 긍정적이고 전반으로서 좀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또 NC소프트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었지만 NC소프트는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8월드라는 게임도요. 28,000원 정도라도 2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게임 결제하면은 더 이상의 과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이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그 리니지 라이크식의 과금이 국내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 리니지 과금 정책 BM이라는데요. 그 포인트 자체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조금 NC도 다른 그림으로 좀 그려야 될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 과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돌린 게 작년 9월 말 10월부터이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서 크래프톤이 그려나갈 주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많이 밀렸었어요. 한 2년을 주가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시장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 거예요. 그간에 눌려 있었던 게 다시 풀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작년 상반기 이슈였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4분기부터 완전 돌아섰거든요. 그럼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 게임 하나로만 좀 먹고 사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매출의 성장성을 보건데 아직은 먹을 게 더 많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선 긍정적이고 최근에 급반등에서 좀 고민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작년 6월 달에 이 전고점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지 여부였는데 이 자리를 한 3개월 정도 횡보시키다가 드디어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박스권 자리 여기 자리겠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전 박스권 자리가 항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니까요. 1차적으로는 25만 원까지 열려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 상황상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 무게를 두시고 다만 뭐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으면서 한 25만 원까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상황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게임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신작과 게임들의 어떤 매출에 연관이 될 텐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이슈뿐만이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의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은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별로 재료를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턱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이 이번 주를 좀 총괄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우선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흐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조금 집중하시기보다는 코스피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흐름이 좀 종목이 좋더라도요. 지수 상황 자체가 2차 전지주들로 인해서 계속 밀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 상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그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상황이요.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나마 코스피가 조금 버티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보시면요. 코스닥에서 외인들은요. 2,200억대 매도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1,100억대 매도 상황입니다. 물론 코스피 매도하는 것 같죠. 코스피는 반면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면서요. 오늘도 한 1,000억 가까이, 기관들은 1,300억 가까운 모습의 매수 상황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쏠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우선은 기대감 때문에 한 30일까지는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국내 증시가. 내일도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과연 또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조금 발언 따라서 조금 등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만 안 좋게 시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단기적 조정을 활용하셔서 매수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시장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1위부터 16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이기 때문에 어떤 대형주를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시장 대응 전망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로 HLB 관련주들, 국제유가 관련해서 흑금구석유의 차트 알아봤고요. 흑연과 함께 토전도체 관련주들도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에브리봇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